제대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로 들어가는데 지금 가족과 관련된 고민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지금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나 고민쌤의 고민도 있어요. 네. 짧게 해주세요. 지금 네, 고민을 짧게. 소개해드릴게 너무 우리 많아서.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인데 지금 학교가 3개째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엘리트네요. 남들을 한 번 들어가기 힘든 거를 3번이나. 호기심이 많아서 야, 과가 안 맞는다. 대단하십니다. 가서. 그리고 4학년인데 내년 1월에 이제 뭐 이렇게 전문 기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최근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걸 그만두고 과가 안 맞는다. 네. 시험을 안 보겠다. 나 과를 바꿔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4학년 지금 편입해서 2년 열심히 다녔는데 내 입장에서는 좀 뭐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가 도대체 싫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다시 진로를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전공 관련된 자격증을 따라고 충돌을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좀 헷갈리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 우선은 아드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대화는 좀 많이 하셨습니까? 대화가 좀 약간 부족하죠. 고민할 때는 상당히 우리 아들이 진실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힘들면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그런 깊은 대화를 좀 이따금씩 한 번씩은 해요. 네. 제가 이제 대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드님께서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그 고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자기의 적성을 찾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 시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피성일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일 경우에는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젊은 분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만약에 두 번째일 경우가 돼서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회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뭐 하나 예를 들면 과장이지만 아니 그 직장을 열심히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직장을 그만둔다던가 또는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부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혼한다던가 세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입양 보내다던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약간 과장을 했어요. 너무 과장이에요, 소장님. 웃기자고. 그래서 인생을 살면은 분명히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 있는데 그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회피하게 되면 그건 회피 성향이 있는 사람이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잘 알아보시고 이제 첫 번째 경우에 아드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좋은 경험, 좋은 그 자기 적성을 찾는 거는 너무나 값진 일이다. 나는 엄마로서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서포트 해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고 정말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캐피탈리즘이 맞습니까? 캐피탈리즘 그러니까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려면 또 다른 대학을 가고 그러면 그 학비나 이런 것들은 무한히 계속 되기는 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비는 네가 되라. 저는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무언가를 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으면 자기도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죠. 왜 부모님께 손을 벌립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대학을 가서 또 공부하겠다 그러면 박수 쳐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부했는데 또 적성을 찾으면 좋겠지만 혹시 만약에 또 적성을 못 찾아서 또 공부를 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나는 전 단계에서는 내가 숙식 제공, 밥 먹는 거라든지 뭐 잠자는 것까지는 집에서 해주겠지만 만약에 마지막까지 또 한 번 또 한다 그럼 그때는 숙식 제공까지 네 돈으로 해라. 집을 새로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나가라. 그렇죠. 나가서 스스로 살아가라. 스스로 살아가는데 응원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드님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경험을 하지 않을까. 네네,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지금 개인적인 고민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그럴 것 같았어요. 관련된 그럴 것 같았어요. 짧게 대답해주세요. 제일 먼저 올리셨던 이해란 선생님 고민 들어볼게요. 첫째는 고학년이고 둘째는 저학년인데 네. 첫째는 알아서 잘해서 신경 쓸 게 없는데 둘째는
필통 분실, 물통 분실, 옷도 분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물건 예, 문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첫째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는 문제가 있다라고 여쭤보신 것부터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드리면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자녀에게 그 둘째 자녀에게 그런 비유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비유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비교. 첫 번째, 예,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안 된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자꾸 첫째는 말하잖아요. 첫째, 둘째는 둘째 이렇게 따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 예를 들게요.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따님이 음료를 그렇게 엎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밥상에서 이렇게 우유를 컵에다가 따라놓고 물을 따라놓고 그러는데 이게 맨날 그냥 건드려가지고 밥상에 그냥 맨날 물천지 우유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네네. 그럴 때마다 혼내고 때릴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절대 그거는 그 아이가 그런 약간 부주의한 성향이 있는 아이니. 아, 원래 성향이. 그렇죠. 그거를 막 혼내서 될 일은 아니다. 일단은 엎지르면 닦아주고 대신 엎지를 수 있는 원인을 조금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뚜껑이 있는 컵을 써라. 그럼 이 빨대가 경우는- 있는. 아니, 이 경우는 지금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럴 경우에는 네, 잃어버릴 때는? 잃어버릴 땐 잃어버리지 않게 네. 이름을 써놓는다든지. 아, 이름표. 네, 이름을 써놓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산을 잃어버렸다. 네. 그러면 그냥 잃어버렸으니까 새로 사준 이건 안 됩니다. 그럼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래서 그날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 찾으러 가야 됩니다. 아, 어디든지 찾으러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들이 잃어버렸으니 아들이 가서 학원에 가든 학교에 찾아오라. 가든 찾아와라. 아. 찾아오면은 인정. 아, 이거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지 아들이. 야 이거 내가 잊어버렸을 때 이거 계속 가서 어두운 밤에도. 근데 대신 걱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잘 문제없이 위험하지 않겠는지는 부모님이 잘 봐야겠죠. 뒤따라 가면 되겠다. 뒤따라 원래. 조심하게 뜯어. 아. 근데 아이가 모르게. 모르게.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새로 보통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건 잊어버리면 새로 사주는데 그러면 아이가 또 물건이 사주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구나. 아. 그래서 나는 잊어버리면 또 사준다. 그래갖고 맨날 물건을 험하게 쓰고 막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안 그래서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주면 안 되고 아. 찾아와라. 무조건 찾아와라. 그래서 좋아. 고생을 하고 나면은 내가 이제 잊어버렸으면 고생했으니 이제는 고생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되죠. 네, 예, 네. 그럼- 거기까지. 또 질문이 또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정다운 선생님. 네. 제 인생 최대의 고민은 중2 아들입니다. 네. 모범생이던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생활 태도도 잔소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관계가 틀어지지 않으려고 잔소리를 꼭 참고 지냈더니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렇지. 사춘기 자녀와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예, 그 중2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중2. 네, 중2면은 갑자기 모범생이었는데 예. 마음에 안 든대요. 사춘기. 그 네, 사춘기. 중2병일 확률이 있죠. 그 그렇죠. 질풍노도의 시기고 이제 그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시기인데 그때는 정말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꾹 참고 계신 게 너무나 좋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까지는 모범생이었던 거죠. 네, 그 전까지는 모범생.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아드님과 대화를 자주 하셨겠죠? 네, 네. 한 것 같아요. 정다운 선생님 댓글 네,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 전에는 문제 없는 관계였는데 그때만 이제 중2 때만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풍노도의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참아주시고 해야 되는 거고요. 참기가 참다 보니까 참다가 보고 이제 선생님이 스트레스. 그렇죠. 그래서 그 참고 힘들 경우에는 본인만의 스트레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본인만의 스트레스 방법 쇼핑? 쇼핑도 좋고 뭐 네일 아트도 좋고 내일 아침. 예 그리고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생각나는 게 명품이죠. 아. 그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명품을 사게 되면은 내 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그렇지 않아? 그럴 경우에 명품이 필요한 거지. 이게 남들이 따라 사니까는 사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솔로몬 아시의 선 이론이랑 똑같다. 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까지.